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과 미국에 상장된 SPY ETF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년개미 뚜니의 100억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주식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ETF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 추종 ETF인 SPY나 QQQ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지표로 산출하여 나타낸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아가 코스피에 있는 모든 종목의 업종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가총액이 높은 2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지수로 나타내어 코스피 200 지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이 들어있는 지수라고 평가받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는 주식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200개를 모아놓았다고 하니까 저기에 들어간 주식을 다 조금씩 사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졌고,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에서는 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자신들의 자산운용사 이름을 붙여 타이거 200, 코덱스 200이라고 지어주었고, 주식의 한 종목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출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ETF죠.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의 지수가 있고,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S&P 500은 가장 우량한 500개의 종목을, 나스닥 100은 첨단 기술을 가진 100개의 종목을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사고 싶은 소요가 발생하며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 QQQ를 만들어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의 행방은 조금 갈렸습니다. 한국은 몇 년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며 횡보하였고, 최근 몇 년 반짝 반등하여 10년간 수익률 32%를, 미국은 매년 압도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10년간 수익률 248%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나도 미국 ETF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는 곧 투자자들이 직접 해외 주식이 가능한 계좌를 만들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ETF를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ETF를 매도하고 남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돈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수요가 많아지자 국내 자산운용사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즉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에 상장하게 되었고, 자신의 자산운용사 이름과 추종하는 지수 이름을 붙여 타이거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과 같은 이름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며, 대표적으로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 나스닥 100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고, 미국의 지수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을 사기 위한 방법은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을 환전을 통해 직접 매수하는 방법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상장시킨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든 상품, 즉 SPY를 매수하는 것과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타이거 S&P 500을 매수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환전이라는 과정의 유무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상장 ETF는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나에게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ETF를 매수했을 경우 S&P 500 지수가 10% 올랐더라도 환율에서 마이너스 10% 손해를 봤다면 해당 ETF의 주가는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가 적용되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전을 통해 직접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환전 수수료는 들겠지만 S&P 500의 10% 시세 차익을 우선 챙기고 그 금액을 달러로 보유하면서 환율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기겠죠.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환율 전략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에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가가 매번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와 SPY의 종가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매번 종가에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 설 연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6% 이상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에 타이거 미국 S&P 500 지수는 4%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선물 가격의 영향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 일어난 주가 변동을 반영하여 국내 상장 ETF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생겨나는 차이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미국 장 마감 이후 일어난 메타의 폭락이 우리나라 ETF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ETF의 종가가 다른 이유는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 운용 보수, 롤오버 비용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해당 ETF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느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식 입문자라면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종가가 다르더라도 꾸준하게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과 보수율의 차이입니다. 먼저 세금은 국내 종목의 경우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하여 15.4%를 납부합니다. 해외 ETF의 경우 보유 종목을 포함하여 시세차익 연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사실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면 2천만원까지는 어디가 유리하다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난 IRP로 절세할 건데 라던가 나는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하던데 등등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율은 국내 타이거 S&P 500의 경우 0.07%, SPY의 경우 0.09%로 큰 차이는 없지만 추가로 환전 수수료까지 들기 때문에 국내 ETF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ETF를 보유하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인 환율, 종가, 세금 및 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국내외 어디에 투자할지 세금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계속 투자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초보 투자자들 중 한 번에 몇 억씩 넣는 자산가나 레버리지 상품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세금이 부담될 정도로 부과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버릴까봐 어디에 넣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지나고 나니 올해는 제발 세금 조금만 내보자며 기원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이면서 미국 지수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하면서 언제든 갈아탈 수 있으니 국내든 국외든 시작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